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의 의지 혹은 히틀러의 명령이 자기는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는 지켜한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 선생님의 보편, 제너럴 로, 보편 혹은 일반 법, 보편법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의 상위의, 최고 상위의 그러한 기준에 자기 자신의 행위를 맞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오냐면은 바로 그는 그 다음에는 그는 또 자기를 칸트 선생의 뜻을 자신은 굉장히 따랐다. 칸트 선생의 뜻은 의무에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그 칸트 선생의 뜻에 그 도덕 법칙,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그 도덕 법칙에 그걸 지상명령 정언명령 그것을 의무에 복종을 하고 그 복종의 의무에 자기가 거기에 충실을 해서 자기를 정말 의무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는 지냈다라고 자기의 삶을 꾸렸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이히만은 바로 복종의 이상을 내버렸습니다. 복종의 이상.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명령에 대해서 받은 명령에 대해서 의무를 수행을 할 그 의무를 자기 충실히 감당했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칸트 선생님의 그 뜻을 왜곡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했습니까? 칸트 선생은 결국 맹목적인 복종을 갖다가 얘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칸트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그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매우 비판적입니다. 어째서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인 사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에 있는 그 무음한 그 분들을 생물학적으로 근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제네럴 로인가 아닌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비판적 이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비판적 이성. 과연 비판적 이성은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나의 진실한 의무라고 지키는 것이 나의 수행하는 것이 진실한 의미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수송책의 역할을 갖다가 맹렬하게 감당을 해가는 것 이게 과연 제네럴 로에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이성을 활동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칸트 선생님은 맹목적이 아니라 고도의 목적적입니다. 그 목적은 어떤 것이냐? 목적은 거기는 제네럴 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제네럴 로에 맞도록 그 자기 행위에 각 개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그 법칙성을 갖다가 구성을 해야 된다. 그거를 구성하는 거. 그리고 인간은 정언명령에서 또한 핵심적으로 오는 것은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적이다. 그 인간은 왜 존엄하는 거? 인간은 자유로운 그러한 자율적인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간은 이 자율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매우 여기에는 존엄한 존재이고 한 것이다. 매우 존엄하다. 디그니티다. 이성을 가진 존재다. 그게 이제 디그니티. 이게 존엄성의 가장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런 존재에 있어서는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또 하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게 칸트 선생의 바로 도덕, 하나의 윤리성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아이히만은 그러한 이성을 혹은 비판적인 이성을 구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자기 행위가 과연 정말 옳으냐 그르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냐 해치지 않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아이히만이 어째서 그와 같이 이 비판적 의식이 그에게서는 이성이라는 게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위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그 이유가 아이히만을 아이히만하고 직접 접해서 한 1년 수개월을 갖다가 바로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 이유가 몇 가지로 추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최인일 첫 번째는 남의 입장에서 이것이었어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되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특이한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좌우지간에 그 사람에게는, 이게 아이히만에게는 두드러진 그러한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됐다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2차 세계 대전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 병사들이 그때 러시아 병사들이 독일에 있는 포로가 되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그 농가에 배정이 됐죠. 돌봐주라는 배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거기에 있던 주인장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야, 저 러시아 병사들은 저는 인간 이하야. 왜? 아니 여기 와가지고 먹을 거를 먹는데 그거들은 마치 소와 같아서, 왜냐하면 소는 돼지 먹이도 막 먹는 게 소였는데 저 친구들은 와가지고 먹는 걸 딱 보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를 갖다가 저렇게 꿀꿀 먹듯이 저렇게 막 소처럼 저렇게 먹는 거 보니까 저들은 인간 이하다라고 혀끝을 찔찔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 농부 되신 그 주의장의 관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도 저렇게 강제 수용소에 자신이 갇혀가 저렇게 굶주림돼 오게 되는 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자기가 그 농가에 자기가 배정이, 자기 집에 있는 농가에 배정이 됐더라면 자기는 그렇게 안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뜻 지나치고 쉬우나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덫과 같은 이러한 신념은 뭐냐면, 남의 입장에서 남의 입장, 저 입장이 남이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는 그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결여가 됐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 이 아이시만의 경우에는 매우 건전한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께서 이제 진단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심지어 정상입니다. 또 성직자 되는 양반들이 가서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나 보니까 긍정적인 인간적으로. 네.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 살 때나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에 살 때는 친구들하고 관계 잘하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관계를 잘하고 자상한 아버지인 동시에 성실한 가장인 동시에 참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를 거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특별히 그 어떤 무슨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쭉쭉 얘기를 하고 그의 행적을 갖다가 보니까 아이시만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대인들 되는 분들을 특별히 증오를 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특별히 나치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친위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친위대에 들어갔던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자기 친한 친구가 전에다가 한동안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가지고 매우 이제 거기에서 그 나치 운동이 굉장히 강해지고 막 권력 잡고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실업에 대한 문제들이 실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러면 실업에 있던 사람은 직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와서 야, 너 이제 저 나치당에 한번 가입해봐가 너 치유대도 한번 들어가 보고 거기 가니까 야, 그거 괜찮다더라. 야, 대우가 괜찮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시만의 경우에는 그래? 그거 괜찮겠구만. 정말 가서 잘해. 대우가 좋은 모양이지. 봉급도 좋고. 그게 어디야? 그걸 들어간 것입니다. 그 얘기는 특별하게 그 사람은 나치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면은 그 히틀러가 혁명운동을 일으키다가 잠깐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썼던 나의 투쟁이라는 히틀러의 그 하나의 그 자서전, 그때까지의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서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되게 나치주의자들은 히틀러주의자들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사상적인 자전적 소설이 아니라 자서전이에요. 자서전과 같은 그 자기의 사상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지배하고 시켰던 그 저서를 읽고 히틀러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동조를 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맹렬한 자기의 과업 수용의 추진력을 보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점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마왕과 같이 지옥에서 온 그러한 그 야수와 같은 지옥의 야수, 지옥의 밑바닥에 든 야수가 지상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화신이 된 것처럼 아이시만이라는 인물로 화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맹렬하게 됐겠느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깊이 파고든 결과 그 사람에게는 바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항상 나와 우리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어린 시절에 얘기하죠. 우리 편 한다. 야, 저기는 쟤네들 저게 패거리는 저기야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타자에 대한 거대한 무엇이냐면은 방어벽이 여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월하지 못하고 항상 폐쇄적성에서 나와 우리라고 하는 폐쇄적인 이 정신 공간과 이 의식 공간 속에서 그는 자기를 갖다가 꽉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소통 능력의 부재,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의사소통의 능력이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언어 능력 없습니다.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반대한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타자의 의견을 듣고 타자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다 기반으로 하고 그런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자신의 논지를 정리시키는,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것이 공정하고 어느 것이 부정한 것인지, 조금 내가 내세우는 주장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저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나의 행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런 거를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같이 의사결정에 의해서 주고받은 것에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도출된 것에 맞춰서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을 지키고 거기에서 자신은 책임을 또 질 거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신이 한 행위들이 있으면 그 행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공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이런 수순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는 언어의 그 무능력은 무엇이냐면 언어 구사의 무능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마치 구호처럼. 군대에 가면은 똑같은 차트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거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거 들어보면은 3년 전에 입대했을 때와 똑같은 말을 똑같은 차트 갖다 놓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머릿속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혹은 세뇌시키기 위해서. 왜 세뇌시켜야 되는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기 위해서. 오로지 나와 우리 편을 생각하고 나하고 우리 편하고 다른 건 전 적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갈 때에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그리고 돌격 앞으로 때는 구호 같은 거 막 외치고 그리고 구호하고 그럴 때 막 분가하고 그렇게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적이냐 아군이냐 생각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살상하라면 살상하는 것이고 술탄 던지라면 술탄 던지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하기 위한 게 그런 것을 되뇌시키는 거예요. 바로 언어의 단순화, 그리고 오로지 자기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언어만을 사용하는, 그것은 마치 구호와 같은 그런 언어만